미국 증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제 영상 댓글 맨 위에 제 딸의 유튜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올린 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딸의 일상생활 브이로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2월 초였죠? 설날 연휴 때 집에 왔었을 때 찍었던 영상을 어제 유튜브에 올렸길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공유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 보니까 에피소드 1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물어봤더니 다음은 또 에피소드 2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편, 2편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 제 모습이 나왔길래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께 저와 제 집사람의 모습을 꾸밈 정말 하나도 없이, 세수도 안 한 얼굴이에요. 꾸밈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통 여성들 보면은 이렇게 영상 찍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꾸미죠. 근데 그날도 설날 바로 전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연휴였으니까. 저희 처갓집이 이제 분당, 같은 여기 분당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처갓집에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음식 만들고 만두 빚어오고, 그러니까 추리닝 보면은 앞에 이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입은 상태로 저나 집사람이나 아예 영상을 생각을 안 하고 꾸밈 없이 그냥 나온 모습입니다. 이 참고하시고, 보통 저는 하루에 2번 샤워를 하거든요. 그날은 아직 샤워를 안 한 상태였어요. 저는 보통 3끼 먹죠, 사람들이. 저는 하루 2끼 먹습니다. 아점으로 해서 1끼 먹고 저녁에 1끼 먹고, 그래서 운동을 아침에 1끼 먹은 후에 팔굽혀 펴기하고 런닝머신에서 뛰지 않고 빨리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또 저녁에도 또 운동을,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고 또 샤워를 하고, 그래서 하루 2번 이렇게 머리도 감고 세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은 완전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영상을 찍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내추럴 상태에서 저와 제 집사람의 모습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올해 설날이 2월 9일부터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2월 9일 날 대화 내용이었어요. 또 제 딸과 한 이 주식 관련 대화 내용은 작년 가을 추석 때 보니까 작년 가을 연휴가 23년 9월 28일부터였어요. 그때 제 딸이 QQQ와 TQQQ를 반반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매수 시작을 한 것이죠. 4개월 만에 수익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 내용 보면 제 아들 5QQQ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혹시나도 해서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재작년 하반기 때 10월에 주가 바닥이었죠. 그 직후에 TQQQ 3배 레버리지가 아닌 5QQQ 5배 레버리지를 일부 매수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대박이 났거든요. 1년 반 만에 525%면 6.25배 아닙니까? 6.2배까지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근데 요즘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수익률이 난 상황을 제 딸에게 말해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보고 수익률 5년, 10년 수익률만 보고 막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 과정이 흔들림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누구든지 구글 금융에 가셔서 뭐 1년, 5년, 뭐 10년, 이런 10년은 안 나오죠? 이 뭐 최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레버리지 월등히 높은 수익률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긴 투자 과정에 레버리지 3배로 출렁이는 주가,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말이 그렇지. 바로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16%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그거에 3배 이상 떨어졌었죠. 5%대 떨어졌는데 이거는 16%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3배 레버리지는 SOXL, 가장 많이 사고 팔고 한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 세배 레버리지는 45%까지 순식간에 거의 반토막까지 났어요. 그렇다면 1년, 2년 걸려서 반토막 난 것이 아니라 막 한 달 만에 갑자기만 반토막 떨어져. 이거 견뎌요?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귀한 돈을 넣은 상태에서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좀 올라갔죠. 올 초부터.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위험을 안고 그렇지 않아도 주식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 중에서 가장 리스크 큰 것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로 위험을 안고 모험을 하시기보단 세배 레버리지예요. 그 모험을 하시기보다는 안전하게 투자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고 칩시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유튜브 상에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런 SNS 상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오르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종목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봤다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 사람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원망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주가가 어떤 사람 말 듣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 생기는 그 레벨에 비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그 레벨은 훨씬 심해요.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높은 금리죠. 몇십 년 만에 20여 년 만에 5.5% 가장 높은 금리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서서히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일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을 하리라는 예상에 당분간은 레버리지의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딸 아이에게도 말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TQQQ를 매도 후에 QQQ로 계속 가져가라고 제 딸에게도 말해준 내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TQQ가 언제 매도할까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사고 파는 시점을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제가 SK하이닉스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666에 매도했다고. 3만 원대에 매수해서 5년 보유해서 2배 수익 내고 66,600원에 매도했어요. 이건 평생 잊지 못해요. 666 짐승의 표시 666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66,600원에 매도한 것이 1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5년 만에 2배 수익 났으면 성공했지만 제가 팔자 그래서 66,600원에 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가 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러니 사람들은 2배 수익 난 그건 생각 안 하고 1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66,600원에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원망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사고 파는 시점을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얘기 하나 많아죠.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나 떨어지면 원망한데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금에 말씀드렸죠? 일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해준 그 대화 내용은 평상시에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또 중간에 책을 고르고 책을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딸 아이에게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에 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